갑자기 찍다 생각난 건데 재주가 대단하고 하고 그 다음에 배움이 대단하고 배움이 있고 이 차이가 뭐냐면 재주가 대단하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좋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학력이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배움이라는 말이 그 글자가 등장을 해야 학력이 좋아져요. 약간 달라요. 천화동인. 천화동인은 이제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주역이 되었죠. 도대체 천화동인이 뭐지? 해가지고 한동안 사람들이 엄청 찾아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천화동인. 주역에서 천화동인은 동인이에요. 동인.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거죠. 회동한다 할 때 이게 글자거든요. 동인 그러면 이제 회동하는 사람이 사람과 회동함이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효사 일요는 사람과 회동함이 문에서부터라 허물이 없다. 문에서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니까 허물이 없다 이거예요. 상전이 말하기를 문에서 나가 사람들과 회동하니 또 누가 책망을 할까. 자, 본문을 보죠. 하라기수가 시작되는 거죠. 이효는 무릇 실물을 궁리하는 형상이 되어서 반드시 그 운세가 좋은 경우이다. 만물을 관찰하고 헤아려서 좋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협자로 보죠. 협자는 역량이 대단하고 능히 용납하며 지극히 공평하고 또 사사로움을 없앤다. 자, 공평하다는 것은 공변된다 이거죠. 이 공자가 공정하다, 공변되다, 공평하다, 뭐 공공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그 공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공자거든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문이라는 글자의 의미로는 되게 되는 무리가 심이 많아서 작으면 그런즉 문관이 되고 크면 문화 평장사가 되며 황문과 금문과 원문과 장문의 무리인데 마땅히 괴와 효를 분별하고 그것을 헤아려 경중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 하라기수가 협자, 불협자를 순수한 협자인 중협자, 순수한 불협자인 중불협자, 그리고 협자인데 불협자를 가져다 쓰는 경협자와 불협자인데 협자를 가져다 쓰는 경불협자를 구분해주는 이 하라기수의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본문은 본문이 해석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라기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이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다른 본문에서 이 본문에 대한 어떤 언지를 주는 거죠. 서로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하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야 라는 걸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기와 화공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도 그것이 협부렵을 구분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왜냐면 원기, 화공, 납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협부렵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개입을 하지 협부렵이 결정되기 전에 개입하지 않아요. 협부렵이 결정된 다음에 개입을 하는 것들이요. 나머지 그런 조건 합범의 어떤 조건들이 있죠. 납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납갑. 그래서 내가 효사, 본문의 글귀가 좋은데 납갑을 얻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져요. 촉매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태어났을 때 재능이 좋아서 협자로 태어났는데 화공, 원기, 납갑을 다 얻지 못했고 심지어 반화공, 반원기를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협자예요. 전혀 그런 조건들은 이렇게 협부렵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협자, 불협자 글귀가 이미 어떤 수준을 결정을 해놓은 상태라면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은 어떤 좌우를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깊이 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원기, 화공, 납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근데 좀 미미해서 현실에서는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사람 인생을 나누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협자, 불협자 글귀를 가지고 사실은 거의 다 판단이 되고 나머지 조건들은 부수적인 소스 정도의 역할을 해요. 실제로 납갑을 얻으면 뭐 부귀하게 되고 막 이런 말이 쓰여 있는데 납갑을 얻는다고 부귀하게 되지 않거든요. 협자, 불협자 글귀가 안 좋은데 납갑이 좋게 들어와 있다 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다만 협부렵 글귀에서 이익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납갑이 있을 때에 이익 있네 이런 식으로 약간 추가적인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역량이 대단하고 이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량, 역량, 그릇 이런 글자들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의 재능을 말하는데 재주가 대단하고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왜 역량이 대단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를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비록 하라기수는 괴사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효사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효사들마다 들어가 있는 그 단어들을 어떤 단어를 쓰느냐를 쭉 읽어보면 괴의 어떤 느낌을 살리려고 되게 노력한 그 기색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화산려 이런 거 보면 려 괴는 나그네와 여행한다 이런 괴죠.
나그네로 여행한다는 거를 굳이 나그네가 여행한다고 쓰지 않고 그냥 돌아다닌다, 유동한다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근데 나그네다, 여행자라고 할 때 그 말을 굳이 집어넣어요. 괴에 나오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함이요. 어떤 괴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 효사에 쓰여 있는 그 단어들이 살짝 그 어감이 좀 달라요. 다른 단어들을 가져와 쓰거든요. 천화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량이 대단하고,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천화동인의 느낌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왜냐면 좀 더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갑자기 찍다 생각난 건데, 재주가 대단하고 하고 그다음에 배움이 대단하고 배움이 있고, 이 차이가 뭐냐면 재주가 대단하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좋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학력이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배움이라는 말이 그 글자가 등장을 해야 학력이 좋아져요. 약간 달라요. 자, 능히 용납하며, 자, 용납한다는 말은 용서해서 받아들인다, 내가 다 받아주리라 이런 느낌도 있고, 내가 외모를 보고 무엇을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으면 어떤 외모와 관련해서 특출날 수도 있고, 또는 외모를 보고 뭔가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이 공평하고 공변되고 사사로움을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벼슬이 나올 때 그 벼슬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을 고려시대로 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시대로 묶어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하라기수가 나오던 그 시절이 언제냐면 송나라 시절이죠. 중국에 송나라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뭐 했냐면 고려시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적합도가 높은 게 어디냐 그러면 고려시대의 벼슬 제도예요. 그래서 정이품의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천화동인 이료는 사실 협자를 얻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라는 글자의 의미로는 되게 되는 무리가 심이 많아서, 작으면 그런즉 문관이 되고, 크면 그런즉 문화 평장사가 되며, 황문과 금문과 원문과 장문의 무리인데, 자, 문자가 계속 등장을 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역의 원문의 효사에 있는 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효사를 풀고 있는 거예요. 문과 관련된 어떤 벼슬들에 주로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궁궐의 문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한 지위를 말을 해요. 왕의 호위 이런 느낌이에요. 이 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게 지위가 높다는 것을 말해요. 문화평장사는 제가 사이트에 써놨습니다만 고려시대로 치면 정이품의 벼슬을 말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관급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위거든요. 오늘날은 다 임기제잖아요. 몇 년 지나면 내려와서 다른 일로 가시겠지 이런 기본 선입견이 좀 생기는데, 옛날에는 어떤 분이 뭐 영의정 하셔 그러면은 지금 왕이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영의정이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스타리더 사이트에다가 어떤 벼슬이 나올 때 그 벼슬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을 고려시대로 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시대로 묶어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하라기수가 나오던 그 시절이 언제냐면 송나라 시절이죠. 중국에 송나라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뭐 했냐면 고려시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적합도가 높은 게 어디냐 그러면 고려시대의 벼슬 제도예요. 그래서 정이품의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천화동인 이료는 사실 협자를 얻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뭘 해라? 크면 작으면을 구분을 해라. 괴와 효를 분별하고 헤아려 경중을 상세히 살펴야 이 많은 금문, 원문, 장문, 황문 그런 무리들 중에 무엇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불협자로 가보죠. 불협자는 조상과 집을 많이 떠난다. 오늘날에는 유학을 많이 가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연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집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어떤 흠은 아닌데, 옛날에는 조상과 집을 떠난다는 말이 되게 큰 흠이었어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하라기수를 읽으실 때, 오늘날에 응용을 하실 때에는 꼭 배우자와 집안을 붙쫓는다, 혹은 장사하는 나그네로 만들어진다, 혹은 종교인과 도를 깨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문장의 흐름이 썩 좋진 않네요. 배우자와 집안을 붙쫓는다,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을 따라간다. 그리고 장사하는 나그네로 만들어진다, 자꾸 돌아다니게 된다. 아마도
배우자의 집안을 붙였다가 장사는 나그네로 만들어지니까 문장을 그대로 붙여서 읽어보면 결혼을 하지만 떨어지게 된다, 이혼한다, 자, 이렇게 흐름이 갑니다. 종교인과 도를 깨우는 사람으로 또 만들어진다. 승도가 등장을 하면 외롭고 고독한 팔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개인적인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인생은 좀 희망이 되게 중요하다, 발버둥을 쳐봐야 된다는 주의에 좀 더 가깝습니다. 운세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망에 빠지느니 차라리 운세를 믿지 말고 인생을 좀 개척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주의에 좀 더 가깝습니다. 운의 흐름을 좀 읽었을 때 내가 좋은 운이 언젠간 한 번은 와요. 그럴 때 우리가 협자로 이동을 하거나 협자의 글귀를 끌어오는 경불협자가 되거나 오히려 불협자 글귀가 좋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땐 내가 경협자로서 불협자 글귀를 끌어와서 내 인생을 이제 바꿔나간다,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운에서 만나면 연월일 운에서 읽는 거죠. 재직자라면 네 대에 들어가서 옮기는 지경이 있다, 땅이 있다. 보통 이제 네 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감찰하는 기구들을 말을 해요. 학습자라면 배우는 문에 나가서 오르고 청거되는 기회가 있다. 학문이 뛰어나서 추천을 받는다, 이거죠. 일반적이라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회동함으로써 그 일로서 다스리고 경영하고 이익을 얻는다, 획득한다.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얻을 득자가 있고 획자가 있어요. 득자는 그냥 얻는 거고 획자가 있으면 경쟁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혹 집안에서 나가고 멀리 다닌다, 혹은 문과 집을 고치고 짓는다, 혹은 몸을 다른 가문에 둔다. 집을 고친다. 자, 싱크대 배수구가 갑자기 새가지고 막 집에 물난리가 났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 뜻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고 멀리 다니고 문과 집을 고치고 짓는다. 몸을 다른 가문에 둔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월운이나 일운은 좀 사소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싱크대 배수가 터져가지고 집에 물난리가 나서 이거를 수리할 때까지 뭐 호텔에 가서 좀 한동안 지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요. 몸을 다른 문에 둔다. 일단 원문으로 가보죠. 시죠. 심리를 회동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는 때니 쇠도 자를 만한 인과 의에 누가 능할까. 때맞음을 이어서 봉황을 맞이해 하늘을 가니 달이 빛나는 밭도둑에 사람이 오고 기뻐하며 웃고 활약한다. 마음 가운데 매이고 인색함이 없으니 안과 밖이 저절로 화하고 회동한다. 원망과 허물이 다 사라지고 풀리니 천개 문중은 기쁜 기운이 높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 마음이 화하고 해동하며 일도 화하고 해동하니 문 밖에서 공로 실시하기 좋고 사귐이 더해지는 일이 또 마무리가 있다. 자, 마무리가 있다는 것은 끝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기수가 어떤 적중률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입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입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그 운세를 접할 때 어떤 상징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하라기수를 읽으실 때에도 이제 자꾸 그렇게 읽는 경우들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글자 그대로 일어나요. 입양하고 어떤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을 내가 돌봐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천화, 동인, 이효. 이효는 함께하는 사람이 일족뿐이라 인색하다. 자기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만 함께하니 안 좋다, 이거예요. 인색하다는 것은 그냥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전이 말하기를 회동하는 사람이 동족일 뿐이라 인색한 도이다.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에만 내가 집중을 하니 내 꿈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다, 이거예요. 본문을 보죠. 자, 하라기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효는 무릇 돕고 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이다. 두루 만나고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족, 혈육의 눈치만 보다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예요. 협자로 가보죠. 협자는
재주가 높고 식견이 넓은데 다만 마음은 궁벽하고 성질은 치우친다. 혹 과정과 목록에 으뜸이 된다. 혹은 종실의 손님이 된다. 혹은 종사의 벼슬이 된다. 식견이 넓다. 재주가 높다. 좋네요. 다만 마음은 궁벽하고 성질은 치우친다. 이 본문이 나오는 분들이 성격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독특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심하면 우울증이나 더 심하면은 좀 정신적인 어떤 질병 이런 것에도 시달리는 분들한테서 한 번씩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마음이 궁벽하고 성질은 치우친다. 성질이 치우친다는 것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가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과 목록에 으뜸이 된다. 최고가 된다 이거예요. 혹은 종실의 손님이 된다. 자, 하라기수에서 말하는 손님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초청받아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은 종사의 벼슬이 된다. 어떻든 좋네요. 불협자는 마침내는 멀리까지 대단해지려고 하나 못하고 평소대로 근심과 재촉함을 품는다. 혹 입양하고 일족과 회동하며 결혼과 혼인은 집을 달리한다. 혹은 살림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하라기수가 어떤 적중률에 있어서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입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입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그 운세를 접할 때 어떤 상징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하라기수를 읽으실 때에도 이제 자꾸 그렇게 읽는 경우들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글자 그대로 일어나요. 입양하고 어떤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을 내가 돌봐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일족과 회동한다. 입양하고 일족과 회동한다. 이건 뭐예요? 어떤 무리를 지어서 가족처럼 된 그런 무리를 지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결혼과 혼인은 집을 달리한다. 대놓고 쓰여 있네요. 집을 달리한다. 헤어진다고 하면 될 것을 종교인과 승려와 도인이 군인이 된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결혼이 집을 달리한다고 했을까? 자, 이것을 살짝 다르게 읽어보면 뭐냐면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 이거예요. 별거를 하거나 또는 멀리 떨어져 살거나 만날 수 없는,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과 결혼한다 이거예요. 결혼하긴 하는데 떨어져 지낸다. 근데 그게 뭐야? 집이 다르다. 뭐요? 외도할 것이다. 집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집안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서 집을 뜻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공간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이것이 부부가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혹은 살림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산과 숲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자,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을 감추고 숨어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자, 불협자는 마침내는 멀리까지 대단해지려고 하나 못하고, 멀리까지 대단해지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한동안 기울이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룹니다. 왜냐면 큰 대자가 어떻든 등장을 하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어떻든 큰 대자가 나오지 않아요. 대단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 한 번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처럼 안 돼. 못하고 평소대로 평범해진다 이거예요. 평범하게 된다. 근심과 재촉함을 품는다. 대단해지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평범해졌어요. 다시. 그리고 근심과 재촉감을 품으면 뭐예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혹 입양하고 일족과 해동하며, 이 글귀가 나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현실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봉사활동 같은 걸 좀 많이 하세요. 이 글귀가 나오는 분들 중에 그 약사분이 옛날에 계셨는데 이분이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이 뭐냐면은 환자분들이 약을 이렇게 지으러 오거나 타러 오면 거기에 꼭 이렇게 약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주세요. 타이레놀을 하나 더 주신다든지 파스를 몇 개를 더 주신다든지, 원래 돈 주고 사면 그 돈만 원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너무 베푸시는 거죠. 그게 이 글귀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가 해주는 거예요. 입양한다는 거는 좀 말 그대로 또 입양을 하는 거죠. 아이를 입양도 하고, 또는 입양한다는 것도 애만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힘드신 분들을 내가 데려다가 먹여 살리고, 자, 이런 것들 다 입양에 들어가는 게 이 글자를 우리가 보시면 좋은 글자입니다. 내가 별로 능력이 없어서 좀 유능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이게 또 사람이 또 나이가 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심과 재촉함을 품게 되는 거예요.
품는다는 글자는 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임신한다는 뜻도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가 생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글자가 나오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만 아주 크게 성공을 바라신다면 이 불협자 글귀에서 보시면은 이익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익, 이롭다, 이익, 이득 이런 글자가 없어요. 부자까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이익이라는 이롭다는 말이 일단은 없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근데 이제 어쨌든 멀리까지 대단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고 명성을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는 한동안을 보내시긴 할 거예요. 근데 마음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결국에는 살림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뭐냐면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 만들어진다는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산속에 집을 짓고 산다 또는 외진 곳으로 들어가 산다, 세상으로부터 내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산다, 좀 그런데 집을 짓고 들어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간다든지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신도시나 뭐 그런 곳에 있는 어떤 그런 집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조용하고 안락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살림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좋은 글자거든요. 지금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멀리까지 대단해지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멀리까지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고향과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대단해지려고 하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평범해졌고 근심과 재촉함을 품게 되고, 근심과 재촉함을 품는 게 뭐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겠어요. 내가 별로 능력이 없어서 좀 유능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이게 또 사람이 또 나이가 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심과 재촉함을 품게 되는 거예요. 품는다는 글자는 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임신한다는 뜻도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가 생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글자가 나오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세운으로 가보죠. 연월일 운에서 보는 겁니다. 자, 재직자라면 지위와 자리에 움츠려서 벼슬과 복록은 넓지 못하다. 가만히 있어서 넓어지지 않는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학습자라면 작은 시험은 이로우나 비황은 되기 어렵다. 비황이 뭐냐면 황으로 난다 이거예요. 자, 황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 타는 말이에요. 되기 어렵다.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넘어가 보죠. 일은 많은데 안정되지 못한다. 혹 일가 친척이나 벗이나 친구와 화목하지 못한다. 혹은 저쪽만 사랑하고 이쪽을 나쁘게 해서 시기와 질투를 나날이 불러들인다. 혹은 가까이만 합하고 멀리는 어그러져서 옳고 그르다는 시비가 나날이 일어난다. 해부력 글귀에서 이게 성질이 치우친다고 나왔죠. 성질이 치우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운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운이 나쁠 때는 이제 뭐가 있냐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내가 멀리하고 나에게 나쁘게 할 사람한테는 내가 자꾸 마음이 가요. 사실 이것이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진 않고,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은 한 50%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의지와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한 50% 되고 나머지 한 50%는 나의 감정이 선택하는 것들이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이렇게 얘기하면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쪽으로 좀 더 발달이 되는 거예요. 또는 나는 뇌 구조가 이런 쪽으로 발달해요. 나는 물건이 자꾸 탐나고 사치하고 싶고, 나는 쇼핑을 할 때 행복을 느껴. 그럼 빚을 내서 쇼핑을 하는 거죠. 행복을 느끼니까. 그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직장을 선택하고 또는 결혼 상대를 선택하고 내가 내 의지로서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내가 운명을 안다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알아도 쉽지 않은데 모르면 더 어렵겠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 원문으로 가보죠. 시입니다. 일족이 동일한 사람끼리만 이어매서 인색한데 산 앞에는 두 봉우리가 있다. 푸른 소나무는 사철에 빼어나고 서쪽 해가 또 동쪽에서 오른다. 본디 무릇 같은 집안 무리인데 사람과 사람이 각기 사사롭게 이어맨다. 아직 능히 한 뜻으로 회동하지 못하니 부끄럽고 인색함에 저절로 서로 의심한다. 한 사람을 애정하고 한 사람의 악하니 미워하고 애정하는 거처가 인색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한 사람을 애정하고 한 사람의 악하다 썩 좋진 않아요. 왜냐면 현실에서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해가 될 사람한테 내가 애정을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한테 자꾸 나쁘게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네. 다른 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라기수에서 형벌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일단 소송을 하고 또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잡혀 묶이고 경찰서를 들락거리게 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천하동인 사묘. 사묘는 숲에서 엎드린 병장기라 그 높은 언덕에 올라 새해를 일어나지 못한다. 군인들이 병장기를 들고 매복을 했어요. 이기려고. 근데 3년 동안이나 매복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복을 해서 내가 언젠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상전이 말하기를 숲에서 엎드린 병장기는 대적이 강에 서고 새해를 일어나지 못하니 안전히 다닐 수 있겠는가. 본문을 봅니다. 하라기수가 시작되는 거죠. 이효는 무릇 분수에 어긋나는데 서로 구하다가 그 쓰임에 이르기는 불능한 경우이다. 분수가 아닌데 라고 해도 되는데 분수에 어긋난다는 것은 배신과 부정한 일이 일어나는 효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협자를 가보죠. 협자는 강함을 좋아하고 권세에 쾌하며 앞에서 욕심껏 하고 뒤에도 욕심껏 한다. 뜻하고 향하나 한결같지 않고 많이 놀라고 많이 근심하며 욕심껏 하는데 막 나아가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근심하고 많이 놀라고 많이 근심. 왜 많이 놀라고 많이 근심하냐? 자기 뜻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놀랄 일이 많이 생기는 거, 근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 마음과 일이 측량하기 어렵다. 혹 하급의 관리가 된다. 혹은 군인과 병사가 된다. 혹은 풀이 우거진 밭을 가는 선비가 된다. 혹은 언덕과 산꼭대기에 숨어서 안일하게 된다. 자, 권세쾌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쾌하다 이거예요. 내가 뜻대로 된다 이거죠. 권력과 권세에 내가 뜻대로 한다 이거예요. 앞에서 욕심껏 하고 일을 욕심껏 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또 일을 욕심껏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많이 놀라고 근심하다가 안 좋게 되죠. 점점 안 좋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하급의 관리 정도는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뭐요? 군인과 병사가 된다. 결혼 생활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군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문맥을 봐야 되지만 어떻든 좋은 문맥이 있지 않을 때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하라기수에서 군인이나 이런 어떤 그 몸에 힘을 쓰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좋게 될 때에는 군인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고 어떤 글자 쓰냐면 무인, 무력, 문관과 무관 할 때 문무 할 때 그 무자를 쓰지 군인 병사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군인 병사, 병졸, 병장기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뭐 실제로 그거를 들고 싸워야 되는 외롭게 고향에 가족을 다 놔두고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외롭다 이 말이에요. 또 뭐겠어요? 몸을 쓰는데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힘을 함부로 쓰면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풀이 우거진 밭을 가는 선비가 된다. 자연인 그 TV, 자연인에 나오셨던 그런 산속에 이렇게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그 어감이에요. 언덕과 산 꼭대기에 숨어서 안일하게 된다. 자, 불협자로 가보죠. 불협자는 방자하고 넘쳐서 어긋나게 되고 법을 희롱하고 의를 거스린다. 의로움을 거스린다. 정의로운 거를 내가 안 한다 이거예요. 또 의리를 배신한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 의자가 이제 의리, 의로움 다 되거든요. 거스른다, 배신한다, 법을 어겨버린다 이거예요. 법을 희롱한다는 건 뭐냐면 법을 이렇게 무시한다 이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하면 재앙을 부르고 형벌을 만나나. 안 좋네요. 형벌을 만난다. 잡혀 묶인다 이거죠. 후회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보통 이제 이 문장을 읽을 때 후회는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게 좀 나아진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또 이걸 어떻게 또 읽을 수 있냐면 재앙을 부르고 형벌을 만나는데 후회를 안 한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르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후회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약간 좀 자기 멋대로 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라기수에서 형벌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일단 소송을 하고 또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잡혀 묶이고 경찰서를 들락거리게 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하라기수의 적중률을 제가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놀라울 정도로 잘 맞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별다른 어떤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잘 되지도 않고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기간이 막 몇 년씩 될 때, 그럴 때는 뭘 하면 좋냐면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물론 그 공부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오는 운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좋은 거 뭐냐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세운으로 가보죠. 연월일 운에서 읽는 거죠. 재직자는 직책을 이름을 막아야 한다. 학습자라면 높이 오르는 징조가 있다. 재직자는 별론데 학습자는 좋네요. 일반적이라면 친함을 상실하고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감옥과 소송에 근심이 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것이 선천에 있을 때에는 거의 100% 일어나고, 대운에 있으면 선천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연운에 있을 때에는 짧게 그런 일을 겪지만 넘어가긴 해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자, 원문으로 보죠. 숨은 병사가 숲 안에 있은 지 오래인데 새해 동안이나 일어나기가 불능하다. 효사에 나올 때는 효사는 옛날에 있었던 어떤 과거 역사적인 사건을 실제로 이렇게 가져와서 쓴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원문이나 또는 그 하라기수 본문의 협부력, 세운 이런 데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 숫자가 등장을 하면 그 숫자는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그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본문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나 일어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 이분은, 실제로 이 효사를 얻으신 분은 최소 3년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때를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별다른 어떤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잘 되지도 않고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기간이 막 몇 년씩 될 때, 그럴 때는 뭘 하면 좋냐면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물론 그 공부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오는 운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좋은 거 뭐냐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지키면 기라니 다른 희망은 없지만 허망하게 행동하면 놀람을 모면하지 못한다. 뜻은 타이르고 타이르며 마음은 재촉하고 재촉한다. 요컨대 평평하고 안전하게 있어야 하며 나가고 들어가기는 막아야 한다. 앞길이 많은 가시나무와 가시나무인데 도모하고 꾀하며 나아가 오르려고 한다. 가시나무가 많고 움직이지 말라는데 자꾸 움직이려고 할까요? 자, 이것이 이제 효사가 뭐냐면, 효사가 3년 동안 매복을 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건데, 이 하라기수가 이제 어떤 참 오묘함이 뭐냐면, 움직이지 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되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말이에요. 또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기다리지 마, 의미 없어 라는 뜻이에요. 주역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징적인 문장 구사법이에요. 뭐 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막아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문장의 이제 구조를 그런 식으로 써요. 왜냐면 이게 주역이라는 건 역경이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좋아라는 교훈을 던지는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운세로 오면서 해도 안 되니까 하지 마, 무의미해, 너에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 라는 불가항력적인 운세로서 받아들일 때 좀 더 해석이 수월합니다. 읽기가 수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저는 그 희망이 우리 인생을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천에서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무턱대고 막 지르기보다는 운의 흐름을 잘 살펴서 될 수 있을 만한 때에 과감하게 나의 감정을 누르고 마음이 땡기지 않더라도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운이 좋아질 때 좋아지는 거예요. 다만 의례
스스로 해야 하고 타인을 믿으면 불가하다. 보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려라 이러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매복을 하고 있는데 일어날 기회가 안 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기회가 안 온다는 건 내가 매복을 하고 있으면 내가 매복에서 일어나서 적들을 이렇게 쳐서 죽이려면 우리 군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외부에서 다른 군인들이 와서 아군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근데 아군이 안 올 거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임원이 되어서 부유해졌어.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과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하는 건물, 빌딩을 올릴 정도로 일이 잘 됐어. 나 너무 좋다. 작은 그릇에 사람이 괴롭혀요. 누가? 자식이 괴롭혀요. 천하동인 사요. 사요는 그 담에 오르나 이기려고 치지 않으니 길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주역은 이제 괴들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음요, 양요가 있으니까 짝을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요는 이효한테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천하동인은 이효만 음요예요. 이효만 음요이기 때문에 양효들이 음요한테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효만 음요니까 사요는 이효한테 가려고 해요. 근데 이효의 원래 짝은 오효거든요. 그래서 사요는 이효한테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효의 짝이 되는 오효를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오효를 공격하려고 담에 올라가는데 오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다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길하다 이거예요. 상전이 말하기를 그 담에 오르나 의리를 이기지 못했고 그대로 길하니 곧 공궁에서 법칙에 돌아온다. 의리를 지켜야 되겠어. 나서지 말자. 제가 생각하고 치지 않고 내려온다. 이거 오효한테 가려고 했는데. 자, 본문을 보죠. 자, 하락기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효는 무릇 능히 의로서 형세를 잘라내서 좋은 경우이다. 의로움과 의리로 권세와 세력을 잘라내서 좋게 한다. 이거예요. 욕심껏 막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자는 기미를 봐서 물러나며 만족함을 알고 탐내지 않는다. 일에 임해서는 의로서 헤아리고 실물에 처신해서는 능히 이치로서 돌이킨다. 혹 귀에서 변방의 지역을 진압하고 지킨다. 스스로의 분수에 만족하다 보니 기회가 와서 귀해지는 거예요. 협자에서 귀해진다 그러면 상당한 지위에 올라갑니다. 변방의 지역을 진압하고 지킨다. 옛날로 치면 이렇게 장군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혹은 부유해서 담과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하며 작은 그릇의 경우에 비할 것이 아니다. 부유해서 담과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한다. 굉장히 큰 저택을 짓거나 오늘날로 치면 사업을 크게 해서 거대한 빌딩으로 올리거나 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강남대로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양쪽에 막 건물이 엄청 크잖아요. 저 정도 건물을 올릴 운은 도대체 어떤 운입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부유해서 담과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한다. 부유해서 담과 울타리를 높게 한다. 부유해서 담과 울타리를 크게 한다가 아니라 부유해서 담과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한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건물을 갖게 된다. 자, 이 말이에요. 작은 그릇의 경우에 비할 것이 아니다. 굳이 이 말을 왜 넣어놨을까? 작은 그릇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고생해서 나 스스로의 분수를 알고 욕심을 내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다가 기회를 얻어서 귀해져서 변방의 지역으로 나가서 평정하고 예를 들어 회사로 치면 주재원으로 나가서 저기 힘들었던 유럽 시장을 내가 딱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더니 본사로 불러들여서 갑자기 임원이 되어서 부유해졌어.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과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하는 건물, 빌딩을 올릴 정도로 일이 잘 됐어. 나 너무 좋다.
작은 그릇에 사람이 괴롭혀요. 누가? 자식이 괴롭혀요. 갑자기 싸워. 아빠 나 유산 빨리 주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해요. 내 애가 아닌가? 저 왜 저러지? 작은 그릇의 경우에 비할 것이 아니다. 굳이 왜 써놨어요? 그런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마음을 소모한다는 것은 이제 그 정신적으로 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영업을 열어가지고 가게를 크게 이제 하는데 잘 돼. 그래가지고 막 2호점도 내고 3호점 내고 하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자꾸 괴롭혀서 우울증 약도 먹게 됐고 너무 힘드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막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같고 인터넷 들어가니까 잘 되는데 욕을 엄청 쓰고 왜 이러지? 마음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자, 불협자로 가보죠. 불협자는 나아가 가지는데 힘을 소모하고 탁월하게 세우는데 마음을 소모한다. 나아가 가지기는 하는데 힘이 많이 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탁월하게 서는데 마음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한대요. 마음을 소모한다는 것은 이제 그 정신적으로 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영업을 열어가지고 가게를 크게 이제 하는데 잘 돼. 그래가지고 막 2호점도 내고 3호점 내고 하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자꾸 괴롭혀서 우울증 약도 먹게 됐고 너무 힘드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막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같고 인터넷 들어가니까 잘 되는데 욕을 엄청 쓰고 왜 이러지? 마음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혹 위에 사람이 믿고 씀을 얻고 아래의 사람이 받들어 계승한다. 자, 아래의 사람이 받들어 계승한다는 것은 나의 뒤를 잇는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용실을 하는 뭐 미용실 원장이다 하면 나의 어떤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를 이어받는 그런 새로운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 자식이 나의 재산을 잘 이어받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믿고 씀을 얻는다. 아래의 사람이 받들어 계승한다. 결혼을 잘한다는 말도 돼요. 단 대운과 세운, 대운과 연월일, 운에서 나올 때에는 이것이 꼭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 살짝 다르니까 만나긴 하는데 연인을 만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선천에서 나오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몇 가지 기본 욕구와 붙여서 읽을 때 좀 더 읽기가 쉽다. 위에 사람이 믿고 쓰고 아래의 사람이 받들어 계승하기 때문에 결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읽어지는 거죠. 자, 세운으로 가보죠. 연월일 운에서 읽는 거죠. 재직자라면 성을 다스리고 땅을 지키고 성과 해자를 고치고 쌓고 그로 인한 공로로 벼슬을 받는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재건축 조합을 이끄는 조합장 또는 뭐 그런 임원 해가지고 이쪽 재건축을 성공했더니 또 다른 건설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식의 느낌도 되고 회사에서 부동산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걸 맡아서 했어요. 열심히 돌아다녔어. 그랬더니 잘 되었어. 그러니까 그 파트 장을 시켜주었다. 뭐 이런 느낌도 되는 것입니다. 학습자라면 담에 오르는데 이기기에 어긋나는 탄식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 연월일 운에서 이 법문이 나온 분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는 몇몇 공통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담에 올라가는데 이기지 못해서 탄식한다. 현실적으로 윗집에 가서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 했는데 못 이기고 돌아왔는데 더 시끄러워졌어. 이것이 대운에서 있을 때에는 훨씬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되고 시험에 떨어진다 이런 거죠. 담에 오른다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데 높은 곳에 못 간다는 거니까 연월일 운에서 좀 더 월운, 일운 이렇게 좀 내려가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소한 일들에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갔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이제 보고가 몇몇 있었던 데서 제가 그래서 좀 웃었던 자, 일반적으로는 의심하고 꺼리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고 영광 가운데 모욕이 있다. 일을 한 뒤에 영광을 보는데 대체로 대강 평소의 일을 귀하게 하고 미연에 막으면 기람을 얻는다. 평소부터 아주 조심하면서 가라 이거예요. 막으면 기람을 얻는다. 이렇게 막아야 하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긴 해요. 어떻든 길하다 하는 것은 좋게 끝납니다. 원문을 보죠. 형세를 타서 사람의 결점을 공격하니 장래 스스로 흉함에 이른다. 자, 사요가 오유를 향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올라가 버리면 안 좋다 이거예요. 무엇이 겸손하게 물러나 지킴과 같을까? 기람과 경사가 자연히 서로 만날 것이다. 이기려고 공격하면 실패를 많이 보고 물러나 숨으면 안에 흉함이 없다. 집안에 있으면 상서로운 빛이 비치고 강가에는 한 일이 통할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얕은 물에 물결과 큰 파도 일어나고 평평한 땅에 가시나무와 가시나무가 생긴다. 말로 이야기하기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헛되니 오히려 실마리와 진실이 없어 두렵다.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올 텐데 왜 굳이 나서는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락에서 본문에서 이득, 이익, 돈, 부 이런 말이 등장을 하지 않으면 내세울 만한 재산이라고 할 거에 어떤 집중되는 인생은 아니에요. 좀 더 일의 보람 또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재산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이런 사람이지, 지금 보시면 이득이란 말이 이롭다, 이득 대놓고 등장을 하죠. 이럴 때에만 재산이라 할 만한 것을 이때 소유를 하게 됩니다. 천화동인 오효입니다. 동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천화동인을 이제 얻으신 분들은 인맥을 타고 인생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인이에요. 줄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입니다. 천화동인. 효사 오효는 함께하는 사람이 앞은 통곡하고 우는데 뒤에는 웃으니 큰 군사로 이겨야 서로 만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효와 짝을 이루어서 새 세상을 열려고 하는데 3효와 4효가 중간에서 막죠. 2, 3, 4, 5니까 2효하고 5효하고 만나려면 3효하고 4효를 지나야 되는데 3효하고 4효가 막는다. 그래서 운다 이거예요. 근데 군사를 동원해서 이긴다.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드디어 짝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런 말이에요. 주역은 이런 식 해석을 되게 자주 해요. 효와 효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얘랑 방해한다. 그래서 얘를 지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상견이 말하기를 회동하는 사람이 먼저 중도로 하고 고둠으로써 큰 군사가 서로 만나니 서로 이김을 말하는 것이다. 자, 본문으로 가보죠. 지금부터 이제 하락이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효는 무릇 먼저는 반목하다가 뒤에는 합하니 힘을 빌리지 않고는 불능한 경우이다. 능력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는 어긋나는데 나중에는 함께한다 이거예요. 반목한다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반목한다, 어긋난다, 배신하고 부정한 일이 일어난다. 부부관계다 그러면 외도한다. 동업자다 그러면 동업을 배신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협자로 가보죠. 협자는 중도로 하고 바른 군자로 재주와 덕이 있고 이름과 이득이 있으며 처음은 어려운데 뒤에는 현저해진다. 혹 귀하여 스승과 장수로서 다 거느린 대단한 벼슬 아치가 된다. 혹은 중소와 중봉과 직전 등의 직책이 된다. 오효는 우리가 이제 항상 말하지만 이제 주역의 어지간하면 이제 중심효예요. 그래서 중용, 중도로 하고 바른 군자다. 군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일단 지위가 있다 이거예요. 큰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소인의 반대말이 군자거든요. 하락이수에서는. 그래서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소인은 뭐예요? 음흉한 어떤 계책을 꾸미는 그런 사람이에요. 군자는 대범하게 나아가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주와 덕이 있고 이름과 이득이 있다. 자, 다른 어떤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이제 합니다만 재주가 없다 이건 뭐예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 재주가 있다 뭐예요? 기회를 포착한다. 덕이 있다. 이익을 잘 챙긴다 이거예요. 이름과 이득이 있으며 명예가 있고 재산이 있다. 자, 우리가 하락에서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사람이 돈이 있나 없나 궁금하죠. 물론 이제 어떤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이라면 그 지위에 걸맞는 재산이 있고 월급을 받고 돈을 벌 테지만 직접적으로 하락에서 본문에서 이득, 이익, 돈, 부 이런 말이 등장을 하지 않으면 내세울 만한 재산이라고 할 거에 어떤 집중되는 인생은 아니에요. 좀 더 일의 보람 또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재산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이런 사람이지, 지금 보시면 이득이란 말이 이롭다, 이득 대놓고 등장을 하죠.
이럴 때에만 재산이라 할 만한 것을 이때 소유를 하게 됩니다. 처음은 어려운데 뒤에는 현저하게 된다. 보통 우리가 하락에서 본문을 읽다 보면은 먼저는 어렵고 뒤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처음, 시작은 어려운데 나중은 현저하다. 우리가 먼저선이라는 글자가 쓰이지 않았어요. 자, 먼저라는 말이 내 조상과 부모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시간적인 압도 되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은, 시작은 어려운데, 이건 뭐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뭔가를 시작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뭔가를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창의력을 가지고 또는 어떤 업무를 해나가는 이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혹 귀하여 스승과 장수로서 다 거느린 대단한 벼슬아치가 된다. 자, 대단하다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혹은 중소와 중봉과 직전 등의 직책이 된다. 자, 우리가 하락기수에서 어떤 벼슬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렇게 명칭이 등장을 할 때에는 높은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협자로 가보죠. 자, 불협자는 먼저는 지내기가 어렵고 맵디 매우며 일찍이는 보여지는데 형벌받고 상한다. 늦게는 비록 만남이 있으나 복은 얕고 재앙은 깊다. 먼저는 어렵고 맵디 매움을 지난다. 자, 이 말이에요. 맵다, 쓰디 쓰다. 자, 이런 그 글자들을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글자들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현실에서 이 글자들이 나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말 한마디로는 이렇게 쓰기가 쉽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겪어질 때에는 그 고통이 정말로 심하죠. 어렵고 맵디 맵다. 두 글자는 거의 붙어서 등장을 하거든요. 또는 맵디 맵고 쓰디 쓰다. 글자 하나만 등장을 해도 정말로 힘들거든요. 어렵고 맵디 맵다는 말이 뭐냐면 난리 나는데 그것이 정말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글자들이 연속해서 등장을 할 때에는 정말로 조심조심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대운을 봤을 때 어렵고 맵디 맵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연운에서도 어렵고 맵디 매워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해에는 반드시 보험에 들어놔야 됩니다. 좀 그런데 하면은 저부터도 보험을 들어놔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 굳이 본다는 말이 여기에 있을까? 그렇죠?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찍듯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뭔가를 보여지는 일이 있는,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형벌받고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사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계속 검증을 해나가고 주변 사람들 걸 봐주면서 또 검증을 해나가고 하다 보면 야, 이게 조심해서 나쁠 게 없네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게 돼요. 어렵고 맵디 맵다 나오죠? 보험에 드러나야 됩니다. 일찍은 보여지는데 형벌받고 상한다. 자, 이것은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냐면 형벌받고 상함을 일찍 본다 이렇게 되는데, 볼견자를 저는 사람들한테 보여진다고 되도록이면 번역을 다 해냈어요. 왜냐면 현실에서 실제로 보면 이 볼견자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일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는 거죠. 매끄럽게 번역을 하려면 일찍은 형벌받고 상함을 보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굳이 본다는 말이 여기에 있을까? 그렇죠?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찍듯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뭔가를 보여지는 일이 있는,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형벌받고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글자가 하락기수에서 등장을 하면 갇히고 묶이고 재판을 하고 소송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가까운 분의 어떤 본문에서, 대운이나 연운에서 형벌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또는 이렇게 맵디 맵다는 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부터도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하락에서 본문이 저희가 열어놨잖아요. 하늘 5,500원 결제하시면 그냥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대운이나 연운을 봤는데 형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 어떡하죠? 물어봐요.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이제는 다 열어놨으니까. 상한다, 다친다, 이거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람 몸이 다친다는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천하동인 오유 같은 경우에는 골육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골과 육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이게 뭐냐면은 뼈가 부러진다는 그런 어떤 사고를 당한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폭력을 당해서 피부가 찢겨서 피를 본다 이런 말도 돼요. 이유 없이. 요즘 그런 일이 많잖아요. 사회가 좀 무서워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연운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형벌받고 상한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뒤를 보면서 걸어야 돼요. 왜냐면 묻지마 폭행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억울한 일을. 형벌이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범죄와 관련된 그런 어떤 일에 연루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선천에 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의도해서라도 범죄에 연루가 돼요. 형벌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이 돼요. 내 주변은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그것은 내 선천글기에 형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늦게는 비록 만남이 있으나 복은 얕고 재앙은 깊다. 자, 하라기수에서 만남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면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맥이나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나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하지 않고 만남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명사화시켜서 제가 다 번역을 해놓은 이유는 이게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가면서 트렁크 문이 열려있는 차에 내가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깨질 수도 있어요. 자, 그것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차의 트렁크 문을 내가 만났죠.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인맥이 있으나 이렇게 번역을 하면 사실은 읽기가 되게 매끄러운데 이거를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꽂히죠. 그게 아니에요. 환경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고 천재지변이 될 수 있고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만남이 가능하거든요. 길을 가다가 설탕가루 같은 게 어떤 비닐봉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어.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하얀 가루를 내가 만났어요. 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본문이 등장을 했어요. 아, 나도 모르게 주워요. 설탕인 줄 알았는데 주워서는 안 되는 약이었어. 그나마 있는 복이 얕아지고 재앙은 심하게 닥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형벌이 오고 상하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걸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천에 이 법문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끊어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인생을 개선하겠다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협자로 이동을 해서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운으로 가보죠. 연월일 운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재직자라면 언로에 거초하고 먼저는 귀양가나 뒤에는 일어난다. 언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직책이에요. 말과 글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돼요. 오늘날에는 기자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소설가, 작가, 그리고 배우분들도 이 언로라는 직업에서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런 연예인이나 배우, 말과 글로서, 말로서 하는 어떤 직업이 광대라고 해서 되게 천하게 봤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톱스타가 되었을 때는 사회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되게 높은 어떤 그 지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로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학습자는 시작에는 막히나 마침내는 만난다. 뭔가 시작할 때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지만 마침내는 끝에는 뭔가 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중에 합격한다. 이거예요. 일반적이라면 모든 사람한테 먼저 읽는. 그래서 저는 세운을 볼 때 일반적 항목을 좀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어떤 보편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먼저는 어려운데 뒤는 쉽다. 슬픔과 기뻐함이 번갈아 들어 보이고 옳고 그른 시비가 일정하지 않다. 싸운다 이거죠. 자, 원문으로 가보죠. 시입니다. 고듬을 잡고 바른 길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 네,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함께 하진 않아요. 재물과 무리의 힘은 필순히 서로 만나 이에 공로를 이룬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지만 그래도 재물, 재화예요. 사람들의 도움을,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하고 이런 걸 말해요. 이 글자가. 그래서 재화, 무리의 힘,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니 필수다. 내가 잘 되려면. 그래서 서로 만나야 공로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음과 양이 서로 사이가 뜨고 단절되니 뒤에 웃으려면 군사로 쳐서 이겨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효사를 지금 응용을 한 거예요. 오유가 이유를 만나러 가려면 억지로 강제로 힘을 써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애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먼저는 깨지고 이혼하는데 나의 어떤 권력이나 나의 재산이나 또 나의 외모나 어떤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강력하게 써서 나아갈 때에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2효와 5효는 서로 만남이 기라니 집을 떠나면 귀한 사람이 있다. 집을 떠나서 만나러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귀인을 만난다 이거예요. 슬픔이 한 차례고 웃음이 한 차례다.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싸우는데 그 가운데 일 다시 기뻐진다. 나를 기뻐하는 나의 좋은 인맥을 만나려면 우리 말씀대로 효사를 계속 응용을 하는 거예요. 5효는 2효를 만나려면 쳐서 정벌해서 싸워 다퉈 갈등하면서 넘어가서 2효를 향해 달려가야지 기쁜 일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읽힘성이 없긴 한데 마음과 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은 부동산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효사에서도 들이라는 이제 글자가 등장을 하죠. 그것은 부동산, 땅과 관련된 효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천하동인 6효 효사를 보죠. 상구는 들에서 회동하는 사람이라 후회가 없다. 바깥 들에서나 함께하고 안에서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후회스러운 일도 안 생긴다. 상전이 말하기를 들에서 회동하는 사람이라 뜻은 아직 얻지 못한다. 그렇죠? 밖에만 사람이 있으니까. 본문을 봅니다. 자, 하라기수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 효는 무릇 홀로 서고 스스로 지켜서 가히 그럼으로써 스스로만 얻는 경우이다. 홀로 움직이고 홀로 얻어는 고독한 느낌이죠. 천하동인의 원래 괴의 의미하고는 약간 지금 부딪히고 있죠. 자, 협자로 보죠. 협자는 마음과 땅이 너그럽고 크며 재주와 덕이 맑고 고고하다. 부유하고 귀하며 맑고 소탈함으로 유동한다. 심지죠. 마음의 지경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약간 읽힘성이 없긴 한데 마음과 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은 부동산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효사에서도 들이라는 이제 글자가 등장을 하죠. 그것은 부동산, 땅과 관련된 효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소탈하다, 소세하다 글자가 이제 몇 번 등장을 해요. 하라기수에서. 자, 이 소세가 무슨 말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조금 그 먼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속세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좀 먼 생활, 별로 이렇게 좀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여행 다니며 산다 이런 말이죠. 마음과 땅이 너그럽고 크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있고 마음도 넓고 그냥 뭐 여유롭다. 재주와 덕이 맑고 고고하다. 재주도 있고 덕도 있고 근데 맑고 고고하다. 이렇게 남들하고 별로 얽히고 싶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약간 외로운 느낌이 없지 않아요. 소세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등졌다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에 들어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런 어떤 고독하다, 좀 신선 노름 같은 느낌 있죠. 산 위에서 남들하고 얽히지 않는 좀 고독한 느낌이 있죠. 그런 것이 이 글자에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유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불협자로 가보죠. 불협자는 자, 협자에서 소세하다는 말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불협자에서는 당연히 훨씬 더 고독하고 외로운 느낌이 강하게 등장을 하겠죠. 불협자는 종교인과 도를 깨우는 사람이 되어서 자, 처음부터 종교인과 도를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과 도를 깨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계기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 된다, 되어간다 그런 계기가 이루어진다. 내 의지로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어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교와 교회에 거처한다. 장사하는 사람과 나그네가 되어서 뜻하는데 아직 얻지는 못함이 있다. 근교와 교회에 거처한다. 시내로 치면 어떤 도시의 중심부가 아니라 약간 동떨어져 있는 교통이 좀 좋지 않은 곳이나 언덕지거나 그래서 대운에서 이 본문이 나온 분들의 특징이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언덕 꼭대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언덕 꼭대기.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교통을 이용할 때 자차가 없으면 좀 힘든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것도 돼요.
좀 더 이렇게 멀리 가면 전원주택에 있거나 또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니는, 그래서 이렇게 자가용이 있어야만 접근이 좀 편리한 이런 곳에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고독하고 외롭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법문이 등장을 하면 풍수적으로 이 대운에서 또는 이 연운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풍수적으로 저 집은 좀 외로울 것 같은데, 결혼이 깨질 것 같은데 하는 집들이 있어. 그 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이사를 많이 가세요. 이 법문이 나오면. 장사하는 사람과 나그네가 되어서 뜻하는데 아직 얻지는 못함이 있다. 자, 옛날에는 장사를 한다는 거는 보부상이라는 게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이 좀 대표적인 장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항상 장사하는 사람과 나그네라는 글자가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서 등장을 많이 해요. 뜻하는데, 자, 내가 뭔가 해보겠어 하는데 아직 얻지는 못한다. 외롭고 고독한 어떤 느낌으로써 인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는 이게 만약 대운이나 연운에서 나오면 그 시기 동안 부부관계가 깨지거나 또는 동업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괜히 혼자 어디론가 좀 여행을 부쩍 가서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과 이렇게 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사주에서 배우자와 충해도 하락기수 법문에서 부부관계가 좋고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사주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락기수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락기수는 법문이 해석이 필요 없이 기준을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운세수를 할 때에 하락기수 법문과 이것이 상충하면은 하락기수 법문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해석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보고 싶어.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나그네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을 한다는 것도 되거든요. 돌아다닌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뭐요?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는 아직 잘 안 된다. 얻지 못한다. 득하지 못한다. 뭐야? 이득을 얻지 못한다. 사람을 얻지 못한다. 도움을 얻지 못한다. 뭔가 쉽지 않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종교인과 도를 깨우는 승도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면 우리가 외롭다, 고독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만약에 대운이나 연운에서 이 법문이 나오면 부부관계가 한 시기 동안 안 좋고 자꾸 다투게 돼요. 연인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좀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와 충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런 글자들이 나와요. 물론 사주에서 배우자와 충해도 하락기수 법문에서 부부관계가 좋고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사주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락기수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락기수는 법문이 해석이 필요 없이 기준을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운세수를 할 때에 하락기수 법문과 이것이 상충하면은 하락기수 법문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해석을 해 나가셔야 돼요. 하락기수를 항상 중심으로 놓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덜 해요. 여러분도 운세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 하락기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상담을 하실 때 많은 실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법문이 쓰여 있기 때문에. 자, 세운에서 만나면, 자, 연월일 운에서 우선에서 읽습니다. 만약에 협자, 불협자 법문과 이 세운 항목이 상충하지 않으면 세운 항목은 협자, 불협자 법문을 구체화 시켜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직자라면 평소대로 먼 고을에 나간다, 멀리 나간다 이거죠. 자, 그럼 회사에서 발령이 난다, 이렇게 해석을 써 있겠죠. 또는 내가 만약에 어떤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멀리 어떤 가게를 옮기거나 이동을 한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배달을 멀리 나간다,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재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병사스러운 기회를 만나기는 어렵다. 기회가 있기는 한데 내 것으로 하지 못한다. 시험에 떨어진다. 저 시험이라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야, 이런 좋은 자료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봐도 이미 내 것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도 돼요. 일반적이라면 예전을 지키고 평소대로 안존하며 맑고 엷은 생의 경계이다. 약간 좀 힘든 그런 시절이다. 평소대로 그냥 유지가 되면서 잘 되진 않는데 좀 이렇게 박하다, 이거죠. 인생이 좀 박하다.
박하다는 것은 사람하고 관계도 안 좋고 돈도 좀 떨어지고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맑고 박하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사람 관계도 딱히 좀 이렇게 편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수용자가 뭐죠? 운수가 흉한 사람은 이롭지 못하다. 수용자는 뭐예요? 해당 시기에 대운이 안 좋은 또는 선천 긁기가 안 좋은 분들이 대운이나 연운에서 우리 항상 상위 개념의 운이 하위 개념의 운을 다스리기 때문에 만약에 대운에서 수용자가 나오면 선천을 보고 연운이나 월운이나 이런 데서 수용자가 나오면 대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원문을 봐보죠. 자, 시입니다. 사람과 정이 많이 막히고 사이가 뜨니 안과 밖이 회동하지 못하여 근심이다. 안과 밖이 회동하지 못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도 되고 또 뭐요? 동업자와 싸운다 이런 어떤 근심이 돼요. 천택리 방향으로 다니면 뜻을 얻게 되고 마침내 드디어 후회와 허물도 없다. 리괴를 이제 언급을 했네요. 자, 천택리의 방향은 북서쪽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한 물을 거느리고 한 산이 한 산을 돈다. 물을 통과하고 산이 닿은 곳이면 이름과 이득이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다. 도사에서 말한 걸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 교회, 중심에서 먼 곳, 접근이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과 가까운 곳이 좋다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합하면 일도 화하고 회동하나 공로와 이름은 다랑하게는 아직 만족할 수가 없다. 뜻함이 슬프고 파리함을 견디며 단식할지라도 또한 영화롭게 빛남과 다르지는 않다. 네. 공자님도 이제 주역을 알고 나서 내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좀 그런 비슷한 말씀을 이제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락이수를 이제 끊임없이 이걸 좀 읽어보시면 운세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그 느낌에 진입을 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하락이수까지 이제 오시는 분들은 뭐 이미 사주는 어느 정도 좀 깊이는 아니더라도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 자미두수도 이제 꽤 공부하신 분들 그런 운세를 쭉 공부를 하다가 넘어오다 보면 이제 모든 운세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우리가 관법이라고 통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회의감을 많이들 느끼시고. 근데 하락이수는 정말로 10,000명이 읽으면 10,000명이 다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자다, 쓰였으면 부자거든요.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한 시절을 겪게 돼요. 가난하다고 쓰여 있는데 이거 부자예요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부자다 라고 쓰여 있는데 설마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운세가 이렇게 간단하다고? 무슨 오늘의 운세 쓰여 있듯이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쓰여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옛날에 막 왕이 전쟁을 일으키네, 도망을 가네, 그 다음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장군들이 이번에 전쟁을 할지 말지를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오늘의 운세처럼 그냥 문장으로 쓰여 있는데 너무 이렇게 수월하게 운세가 읽히니까 재미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락이수를 접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큰 복을 얻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구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혼에 이렇게 쓰여있는 운세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늘의 운세도 아니고. 오늘 하락이수 그걸 써놨거든요. 그렇죠? 외도해 라고 써놨어. 너 일생 동안 몇 명 만나 다 써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한자 찾아가면서 그냥 읽으면 돼요. 해석이 불필요하죠.